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고 결국 7차 비행이 잘 이루어졌으니 우리 기술진의 역량을 잘 드러낸 거지. 그토록 잘 팔리는 F-35조차 수백 개의 결함이 있어서 계속 수정하고 있다. 인명사고 안 나고 결함 발견하고 안전하게 개발하는 것에 응원을 보낸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으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7월 19일 첫 비행 시험을 시작으로 최근 7차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시험 비행 중 뜻밖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며 비상 착륙하는 등 개발이 난항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결함 발견을 기뻐하며 역시 한국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한국을 조롱하는 반응이 이어지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 로키드 마틴이 KF-21과 관련해 입을 열어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 시제기는 7월 19일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7월 29일 시행된 2차 비행 역시 성공적으로 마쳐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비행 시험이 반복되면서 결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KF-21 시제기는 2차 비행 시험 성공 이후 곧바로 이어진 3차 비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차 비행 시험 시작 당시 활주로 주행 중에 특정 시스템의 이상이 감지된 것인데요. 시스템 이상으로 인해 비행이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륙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4차 비행 시험은 이륙에 성공하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했으나 비행 중 또다시 경보가 울리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3차 비행 시험 때와는 또 다른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서 비행 불가 판정을 받고 즉시 착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5차 비행 시험의 경우 테스트를 담당한 파일럿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KF-21 시제기가 총 비행 시간이 1시간 남짓이었으며 음속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시기였음에도 일부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거나 비상 착륙 상황이 벌어지는 등 결함이 나타났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계 모든 전투기가 비행 시험 중 결함을 쏟아낸다고 하지만 KF-21은 다소 일찍, 그것도 느린 속도로 비행 중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라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남은 비행 일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주목된다는 것이었죠. 군과 방산업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KAI는 4년간 최소 2,000번 이상의 비행 시험을 통해 결함을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AI의 한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결함을 해결하느라 일정이 지연돼 약 2개월 동안 67차례 비행 시험하는데 그쳤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과거 KAI에서는 예정보다 적은 비행 시험 횟수에 올여름 태풍이나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마의 경우 예상했던 상황이기에 전체 일정을 봤을 때 개발 일정에 차질은 없다며 개발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7차례 비행시험 모두 원활하게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테스트도 잘 수행해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었죠. KAI의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걱정되는 부분은 속도에 있습니다. 첫 결함이 발견된 당시 KF-21 시제기는 1시간 동안 시속 400km 정도의 속도로 비행했습니다. 음속의 경우 시속 1224km이기에 KF-21은 겨우 음속의 30% 정도밖에 못 미치는 속도로 비행했던 것이죠. KAI의 또 다른 관계자는 5차 비행부터 이륙, 비행, 착륙 시 같은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험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F-21의 결함에 대한 선제 대응과 적절한 상황 인식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전 세계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 관련 기사에 조롱 섞인 댓글들이 달리며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반응이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몇몇 댓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F-21은 해외로부터의 기술 지원받고 있고 엔진 등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지. FX는 제5세대를 넘는 다음 세대의 전투기이고 미국과 영국의 부탁도 아니지. 일본과 영국은 대등한 관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술도 노하우도 한국보다 일본이 앞선다. 제대로 조사받고 나서 발언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그렇고 KF-21 개발 너무 서두르지 않습니까? F4와 F5의 후계기가 빨리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빨리 정신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서두르는 것은 한국인의 국민성이죠. 그들은 어쨌든 성격이 급해서 결과를 곧바로 요구할 거예요. 그것이 이번 계획에도 잘 나와 있네요. KF-21은 미완성품. 마무리하여 전투기로서의 기본 성능을 보여야 개발 성공입니다. 반면 록히드 마틴의 한 관계자는 KF-21 비행 시험 중의 결함은 전투기 개발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KF-21 전투기의 성공을 점쳤습니다. KF-21의 결함에 신나서 조롱을 일삼고 있는 일본의 모습과 모순되는 점은 일본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앞선 한국의 자체 개발 소식에 배가 아픈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지난 2016년 일본은 세계 네 번째 스텔스기인 X2를 개발해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X2 전투기는 실제 전투에 배치하기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자국산 고기동 기체 제어 기술과 터보팬 엔진 운전 기술,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등을 실증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됐습니다. 언론에서는 X2 비행기를 스텔스 전투기라고 언급했지만 실상은 일본의 기술력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기술 실증기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X2는 비행기의 공기 흡입구 구조가 RCS 저감에 부적합하고 입구가 좁아서 가동성에 문제가 있으며 무장 장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실제 비행 전투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미국의 F-35를 생산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X2의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현재는 영국과 합동으로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이 과거 KAI가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던 T-50에 비하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나 KAI는 KF-21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잘못된 기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T-50은 공동 개발이라고 하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기종입니다. 또한 고등훈련기를 목표로 개발한 것이기에 요구 조건도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면 KF-21은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초음속 기종이고 고성능 역시 기본적으로 4.5세대급 전투기를 추구하며 향후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의 경우 스텔스 성능은 일종의 부차적인 요구사항이고 핵심 성능은 공중기동성 향상에 맞추어져 있어 항공역학적으로 최적의 기체 설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KF-21은 향후 F-22나 F-35와 비견될 정도의 스텔스기로 개량될 수 있는 스텔스 설계가 처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스텔스 설계의 경우 항공역학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체 설계 면에서도 최적의 공기역학적 설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KF-21은 65%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를 추구해 내장된 항공전자 장비 대부분이 국산으로 채워져 있기에 처음부터 개발 리스크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KF-21의 개발 리스크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KAI의 개발자들 역시 KF-21이 앞서 개발된 T-50처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시행착오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으며 4년으로 예정된 개발 기간이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도 자주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높은 리스크를 각오하고 개발에 나섰던 국산형 전투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개발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한편 그간 발견됐던 KF-21 시제기의 결합이
KAI에 의해 철저히 의도된 것이었음이 밝혀지며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KAI에서는 KF-21의 3차 비행 시험이 무사히 끝나자 최신형 4.5세대 전투기에 걸맞게 다기능 비행 체계로의 빠른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4차 비행부터는 평범한 비행을 넘어서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는 실험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비행 중 나타난 결함은 센서 퓨전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에 20여 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동시 탐색 양식 및 추적 모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에 그 과정 역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상당한 테스트를 거쳐야만 하는 거죠. KF-21의 비행 시험 중 결함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KAI는 추후 KF-21의 성능 개량을 통해 공대공 표적 동시 추적수와 SAR 해상도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비협조 표적 식별 기능 및 광대역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려면 비행 시험 중 비행 자체보다는 다기능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고속 연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KF-21 시제기의 비행 시험 중 결함이 발생한 이유가 설계상의 문제와 같은 기술적인 큰 문제가 아닌 복잡한 시스템의 완벽하고도 유기적인 결합을 위한 도전이었음이 밝혀졌는데요. 비행 시험의 경우 많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초기에 많은 결함이 발견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많은 실패를 겪어가며 최대한 많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결함을 발견하려고 시험 비행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아니라 당연히 시험 비행 시 나타나는 결함을 수정 및 수리 정비를 하는 것. 기술진들이여 힘내시고 건강에도 주의하세요. 기술진 분들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만세입니다. 모든 제품은 하자가 발생한다. 하자를 제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시행착오는 그만큼 노하우를 얻기에 큰 자산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힘내셔요 한국이여. 지금은 시제기입니다. 완성이 아니라고요. 일본이 이래저래 짓거리더라도 신경 쓰지 맙시다. 잘 걷기 위해서는 일어선 뒤 수없이 넘어져 봐야 하죠. 제대로 걷게 되고 뛰기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모든 결함이나 문제점들이 조속히 발견되고 해결되길 바라며 응원해요. 결함이 없으면 그게 사기지.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지. 작은 결함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기술력. 우리 기술 개발을 응원합니다. 쓸데없는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잘 개발 완료를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잘 걷기 위해서는 일어선 뒤 수없이 넘어져 봐야 하죠. 제대로 걷게 되고 뛰기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모든 결함이나 문제점들이 조속히 발견되고 해결되길 바라며 응원해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